자신만의 종교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집에 꽉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주일 중에 6일간 나쁜 일을 행하고 일요일에 종교시설에 가서 2시간만 참여하면 만사가 오케이 라고 믿는 아주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되기만 하면 200여 가지의 아주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루만 해당 직업에 근무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는 직업도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기펜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향후 국회의원 선발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과연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유정치에 대한 1단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선 국회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땅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농업 중심 사회 시절에 만들어졌던 국회의원 선발 방식, 그래서 소선구제, 중선구제 등이 탄생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IT, 모바일 중심 사회, 더불어 AI 중심 사회로 바뀌고 있는 그런 디지털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사회에 맞는 선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과연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잠깐 들여다봅니다. 하루만 국회의원이 돼도 무시무시한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의 특권은 약 180여 가지에 이릅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급여입니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세비죠. 1년에 1억 5,500만 원입니다. 1억 5,500만 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미국이 2억 2천만 원인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이 8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3만 달러죠. 이거 국민소득과 비교하더라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급여는 거의 세계 1등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 보좌진 9명 인건비, 자동차 유지비, 유류비, 출장비 등을 포함하면 매년 의원실 한 곳당 들어가는 세금이 약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는 1인당 GDP 대비 5.2배, 2015년 기준입니다. 5.2배고요. 이외에 자잘한 특혜 180여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넘치고 넘치는 특혜에도 대한민국 국회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OECD에서 매년 최하위를 맴돕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벌써 정리해고 1순위로 벌써 잘렸겠죠. 이들은 매년 셀프 발의, 셀프 세비 인상을 해댑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집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국회의원 특권이 가장 적은 국가로는 스웨덴을 뽑습니다. 스웨덴 의원들은 국민 평균 임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당을 가져간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와 달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고히 따른다고 합니다. 회기 중에 회의에 결근하게 되면 빠진 만큼 세비를 받지 못하게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내용은 독일이나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 유럽국들은 대부분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씁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한국과 달리 의전 차량, 유류비 지원 등이 없습니다. 수행원 없이 자전거, 버스를 타고 국회에 출근하는 게 유럽에서 익숙한 풍경이죠. 해외 출장을 갈 때도 가장 저렴한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만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무상 식사, 교통비용, 영수증을 국회에 제출하고 비용 부분은 초등학생도 이 내용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특권 때문에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아주 극한 직업이라고 말을 듣지만 일은 더 열심히 합니다. 스웨덴 의원당 평균 발의한 법안은 4년 임기 동안에 100개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2015년 OECD 국가의회 경쟁력 조사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이 유럽 3국이 1, 2,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국은 몇 등일까요? 27개국 중에 26위입니다. 26위. 자, 이제 이해가 완벽하게 가시죠? 월급은 세계 1위로 받아가면서 일은 세계에서 가장 못하는 집단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팩트가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죠. IT 세상, 공유정치 세상에서 국회의원 선발 방식의 일대 개혁을 제안합니다. 우선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듭니다.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어서 각 당은 전문 분야별, 전문 산업 분야별로 후보자를 추천할 리스트를 유권자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독일 연방 하원 선거는 정당 투표로 정당별 의석 총원을 결정하고요. 여기에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를 선출된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비례대표, 그리고 소선거구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그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른 방식을 채택하는 거였는데요. 그 말만 잘하는 그 변호사 산업, 변호사군의 집단에서 벗어나기 딱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전문가, 산업별 그 전문가가 정말 필요한 세상이 아닙니까? 당연히 산업별 전문가가 국회의원으로 선발되어야만 합니다. 절대 말만 잘하는 그 변호사 집단에서 선발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했다면, 지금까지 법만 잘하는 법률가 집단에서만 선발했다면, 이제부터 선거 방식을 바꾸게 되면 정말 산업별로 진정한 전문가만이 국회에 입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의 전문가라야 제대로 된 법안, 현실에 합당한 법안,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이해해서 만든 현실적 실행 가능한 법안을 입안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그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사례들이 그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하나 고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3선 이상을 하면 절대 안 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특권 의식에 빠져서 서민 정치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3번 이상 절대 연임할 수 없도록, 3선을 할 수 없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이제는 개방과 공유의 시대를 적극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제가 추측컨대 아마 한 20여 년 걸릴 것 같습니다. 공유정치.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역의 아주 작은 단위의 이기심, 지역주의, 학연주의가 타파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글로벌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선진국형 정치를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부정부패는 권력의 독점에서 오는 것 때문 아닌가요?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국회의원 선거구 방식의 교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으로 유통구단 김용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2024년부터 산업별 전문가가 국회에 가서 현장의 소리를 입법해야만 합니다.